네, 제가 최근에 두 분의 영어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틈만 나면 누구를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고요. 질문의 형태는 다릅니다만 주로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수입을 꾸준하게 내고 계십니까? 혹시 어려운 시국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짜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영어 선생님도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운명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두 분은 모두 영어 실력자입니다.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한국에 돌아오셔서 약 7년에서 8년 정도 영어 선생님의 경력이 있습니다. 주로 학원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1대1 교습을 통해서 돈을 벌고 계셨습니다. 자, 이 두 분께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겠습니까? 당연히 코로나였습니다. 제가 2021년쯤에 이 두 분을 모두 뵀는데요. 두 분은 정말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A라는 영어 선생님께서는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 게 기억납니다. 대표님, 진짜 요즘에 영어 교육 시장 완전히 망가진 거 아세요? 영어 교육 시장이요, 단가는 점점 내려가고 정말 박봉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엔터테이너가 아니면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아. 요즘에 엔터테인 없으면 안 되고 정말 단가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B라는 분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B라는 분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것을 극복한 비결이 뭡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께서는 두 가지를 정말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임기응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다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임기응변. 아무래도 영어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전화 영어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본인도 그렇게 해왔는데,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바로 줌 교육으로 전환을 시켰다고 합니다. 학원 교육은 어쩔 수 없었지만은 1대1 교습만큼은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1대1로 하던 것을 줌으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직접 만나지도 않는데 같은 값을 받아? 약간 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즉시 20% 정도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보통 6만 원을 받았다면 5만 원, 10만 원을 받았다면 8만 원만 받았다고 해요. 대신에 베네핏을 줬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오프라인에서는 웬만하면 그 즉석에서 뭔가를 찾아본다든가 바로 학생이 말한 거를 고쳐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온라인상으로는 화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즉석에서 무언가를 찾으면서 또 학생이 잘못 말했다면 즉석에서 고쳐주면서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해서 글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글과 얼굴을 동시에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조금 질이 떨어진다는 그 의식을 불식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할 때 그 점을 굉장히 강조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격까지 저렴하게 해주니까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강의 횟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방어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는 뭐였냐면은, 웬만한 영어 선생님들은 학원 강의라든가 1대1 교습만 해왔다면 이분은 기술 번역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번역은요, 특정 도메인 안에서의 터미놀로지와 뉘앙스를 살리는 그런 번역이죠. 이를테면 의학 번역. 의학 번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의학 용어도 공부해야 되고요. 실제로 의사들을 수소문해서 만나서 그들이 사용하는 구문이라든가 단어들을 익히면서 의학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IT 번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개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쓰는 터미놀로지, 주요 용어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아무리 코로나가 오더라도 매출이 줄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에 거의 영향을 안 받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본인의 비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같은 영어 선생님을 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일까? 정말 궁금했고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업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임기응변력,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업의 기본이죠.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아라. 아무리 내가 이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더라도 분명히 여기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아,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여기서 매출이 끊길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가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소스를 찾아가는 것들이 영업이거든요. 이러한 영업력이라는 게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입장이라도 정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직업을,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 정말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